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전장이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공략주 그리고 특징주 또 오늘 시장의 특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하십니다. 함께 편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가장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3일 동안 장전에 무료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체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을 싣고 저 닥터스탁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기에 성공을 해주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534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836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이슈가 있는 업종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풍력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력주가 내년 실적과 관련해서 좋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대표주들이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CS윈드도 10% 오름세 보이면서 57,6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SK오션플랜트도 5%, CS베어링, 보성파워텍 등 모두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FOMC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재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곧 있으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혹은 동결을 기대하면서 선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방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원설 거의 지금 동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난 점도표에 비하면 아직 한 번 금리 인상은 남아있다고 보이지만은 점도표라는 게 항상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점도표가 찍혀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과 점도표의 움직임들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FOMC 이후에 아마 조금 더 미국 시장이 상방 돌파할 수 있을지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의 전망은 11월 CPI 같은 경우는 전달과 같은 수준 그래서 2개월 연속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전년 대비로는 3.1% 올라서 전달에 3.2%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0.3% 올라서 10월에 0.2%보다 소폭 오르고 전년 대비 이제 4% 정도 올라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항상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모습들 기대하면서 시장은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하고 같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 기준이 10억이 기준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30억까지 올린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뭐 매일 방송을 했지만 요즘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이제 저도 경제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빨리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뭐 중론이 아니라 거의 뭐 통설에 가까운 정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남들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듣지 못하셨을 통설과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소수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주식을 하면서 정말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좀 사실 의문이 있고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월봉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의 이제 그 큰 손들은 대부분 이제 코스피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코스피를 좀 보면은 올해는 이제 아직 안 지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에 좀 떨어졌습니다. 12월에 떨어지다 보니까 1월에 바로 대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를 보면은 오히려 12월에 올라가고 1월에 빠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전해를 보겠습니다. 22년을 보면은 역시 12월에 오히려 강한 11월, 12월이 오히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 전해 19년을 보면은 역시 12월이 강하고 11월이 좀 빠졌습니다. 그럼 그 전해를 볼까요? 18년도를 보면은 12월에 솔폭 하락을 했을 때 11월에 오히려 더 크게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또 그 전해 2017년을 보면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 1월은 더 강한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2월, 11월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11월, 12월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물량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12월에 하락을 했을 때 거의 1월에 대반등을 해내고 그보다 더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개별주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개별주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은 밑으로 한번 반등을 주고 조정을 주고 튀어 올라갈 때 더 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변동성이 없어지는 것이 반드시 시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둘째는 여기서 만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돼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아마 10억보다 30억으로 기준이 높아지면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세수가 어떻게 복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기세,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가스 요금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실 텐데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워낙에 가스 공사라든지 지하철 공사나 이런 쪽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제까지 가스비, 전기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일반 복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결국은 일반 복지로 행해지는 것에서도 실제로 세금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10억 이상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 투자만 10억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많겠죠. 소위 말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일반 복지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양극화가 더 강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당장 효과는 없느냐? 올해라든지 내년까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감면돼서 매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심이 개선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올해 내년에 투심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것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양극화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부가 들어설 때 대주주 양도소득세 철폐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그때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도소득세는 지금 2년 유예된 일반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금투세로 이름이 바뀌면서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여기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2년 유예된 일반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금투세가 더 이상 유예가 안 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예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꼭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증권사 직원들은 항상 나와가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증권사의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예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를 직접 만날 리는 없습니다.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 정말 주 고객들은 사실 예탁하는 예금들이 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관점으로 하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일반에게 과세되는 되는 금투세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새로운 소수설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 새벽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FOMC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끼쳐질 변동성 함께 주의하면서 시장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시장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좁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나 개별 종목 가운데 안에서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했죠. LS 머트리얼 상장을 하고, 제가 아까 대본을 준비할 때는 네. 200%대 상승했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300%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따따블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에코프로 머티를 얘기할 때는 꾸준히 추세적으로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상장될 때 사실은 상장 밴드 하단에서 상장이 공모가가 결정됐는데, LS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오늘 따따블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졌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나 공모를 받으셨던 입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건 좋지만은 어쨌든 간 변동성이 크게 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 뛰어들어가시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분봉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싱글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리뷰도 드렸다시피 한 2주밖에 안 지났지만 한 40% 시승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특히 CS 윈드가 현재 1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력 관련주들 정말 고생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증권사에서 좋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 북미 시장에 3,700억 규모의 수주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덴마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 블라트를 인수해서 초대형 하부 구조물 XXL 모노파일 생산 기술력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를 쓴 증권사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풍력 연간 설치량 115 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 11.4% 증가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주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레포트 때문에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주 단기적으로 올해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올해 말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업종은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최근에 단기 낙폭을 줬던 부분에 대한 되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 대선판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의 내년 11월에 대선인데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세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1월, 12월부터 벌써 총선, 내년 4월에 있는 총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총선판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면은 그 전에 한 5월, 6월부터 대선판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판이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환경 쪽보다는 기존에 이제 조금 화석 연료나 이쪽에 이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히려 1분기가 지나면은 1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 생각보다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반등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하지만 내년 전체를 놓고 보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관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전에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개별주들 실적 안 나오는 적자 제약 바이오 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유한양행,
뭐 삼바 좋은 거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셀트리온이 오늘 저희 전고점까지 지금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게 아마 말씀드렸을 때 한 16만 원대 정도 됐을 텐데 지금 18만 원대를 돌파해서 지금 20만 원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미국의 처방집에 등재됐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죠. 처방집에 등재되면서 1,300만 명 가입자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합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번 합병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라는 뉴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합병이 되면은 2018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합병법인이 출범하고 1월 12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비어 있거든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이제 유동성을 돌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며칠 상간에 지금 18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며칠 상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비중을 줄여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난 그래도 이거 장기적으로 한 달 묶여도 되니까 길게 놓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들이다. 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아까도 뭐 저희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 지금 볼만한 종목들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개별 소식과 함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이 풍력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함께 CS윈드도 오늘 움직이고 있고 또 오늘 따상과 함께 화려하게 우리 시장에 새로 등장해준 LS 머티리얼즈까지 오늘의 특징주 3종목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포트 안에 있는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또 어떤 것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문의를 주고 계신데 꼭 문자 상담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고 가가지고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 오전에 보내드렸던 종목 중에 또 급등한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장 전에 여러분들께 2종목씩 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문자 샵 3772로 이영재라고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있는 QR코드 보시면은 핸드폰 카메라만 갖다 대면 요즘은 알아서 링크가 뜹니다. 옛날에는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서 뭐 눌러야 되는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링크가 또 그걸 클릭하시면은 참여 코드 2023 올해 2023이니까요. 내년에는 2024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고 거의 실시간 시황이나 또 장전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뉴스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하다가 궁금하신 것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 하셨냐면은 알 수 없는 사기성 문자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에서 투자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사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노란 톡방 준비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또 의문도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 나누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략주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공부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최고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어제도 상한가를 갔었죠.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7,000원 가격대면은 올해도 아니고 작년 정도에 이미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비중이 15%인데 추가적으로 더 홀딩을 하셔야 되는 구간일까요? 메타버스 섹터들이 사실 좋았다가 워낙 급하게 빠지면서 못 네.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단기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 말씀드릴 때도 메타버스 섹터 지금쯤은 다시 한번 볼 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연속 점 상한가를 찍고 있고 현재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정재 씨가 100억 원을 투자하고 정우성 씨도 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 와이더 플래닛에 20억을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면서 위직 스튜디오도 소위 말하는 이정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정재 씨가 되게 핫하죠. 대상홀딩스도 끌어올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총을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파실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물론 오늘 갭상승을 해서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은 진짜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냐면은 사실 이게 개별적으로 갔으면은 거래량이 터진 음봉 보고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 전일 상한가에 저가는 일단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팔아야 될 때 언제냐면은 여기가 아니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 상한가가 풀렸을 때 팔면 됩니다. 일단 상한가 풀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팔아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장 마감에 와이더 플래닛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풀린다 그러면은 위직 스튜디오도 같이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일단 만약에 현재처럼 상한가가 마감되고 점 상한가 상태로 마감까지 된다 그러면은 위직 스튜디오도 일단은 홀딩해서 오버나잇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섹터 한 번 더 볼 구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뉴스가 있어서 단기 급등을 한 만큼 와이더 플래닛과 함께 놓고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상한가 풀렸을 때 빠져나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주로 올라갔던 와이더 플래닛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함께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을 비교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빅텍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5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저가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쭉쭉 내리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도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방위 산업도 하고 있고 민자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위 산업이라면은 뭐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라든지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하 식별 장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방산주 추천을 드렸죠. 현대로템 추천드려가지고 한 3일 만에 한 15%가 수익이 났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리뷰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빅텍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어느 테마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테마로 움직이던 시절에는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테마가 아니라 섹터가 되고 정말 실질이 있기 시작하면은 정말 관련된 회사들,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도 그렇겠죠. 이제 관련돼서 폴란드에 이제 자주포를 수출하거나 이런 이제 이슈들도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겠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로봇 테마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어제 급등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정말 이게 테마가 아니라 섹터가 돼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순간들이 되면은 진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가거든요. 근데 빅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많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때마다 빅텍 같은 경우 움직이는데 요즘 미사일을 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멀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노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실적적으로도 보시면은 2020년에 821억 영업이익 찍었었는데 작년에는 1,475억까지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1,400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거를 3분기 만에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빅텍은 보면은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오히려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수혜받는 기업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의 소외를 받는 상황이고 또 현대 롯데 차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장기 입평 때 살짝 이탈했지만은 다시 들어올리면서 들어올렸던 첫 봉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 안으로 들어왔다고 치면은 빅텍은 이미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역배열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배열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장기 이평선 층층이 다 매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전저점 현재 구간 보시면 한 4,000원 어간에서 3,900원 이 정도 구간이 지지되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뉴스에 따라서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은 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처럼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단기 종목 으로 보고 판단하자라는 측면에서 손절 한 3,8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 5,000원 정도 잡고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전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손절가 3,800원 선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덱스터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매수가는 21,000원 선이라고 하시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토막도 더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흥행작인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 조금 주가 상승이 있었죠. 이제 어느덧 1,000만 돌파를 곧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1,000만 돌파하면 더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안 봤다고 했는데 이제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1,000만 갑니다. 1,000만 갑니다. 네. 보고서는 이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마트워치로 그 챌린지 한다고. 맞아요. 심장 박동수를.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또 공황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공황장애, 기타 뭐 이런 분들 있으신 분들은 꼭 비상약을 갖고 챙겨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데 또 사람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갖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위지 스튜디오도 그렇고 덱스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에서 문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완전 바닥권에 있으면은 전혀 희망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권에 돌아 올리는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고 슬슬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슬슬 이제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도 정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보면 700만 돌파하는 뉴스가 나오고 어제 거래량이 좀 나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와버리면은 사실은 차트 모양이 배려버리는 건데 지금 꾸준하게 그래도 저점을 올리면서 조금씩 추세를 돌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를 올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추세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종목은 꾸준히 좀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아까 뭐 제가 추천도 드렸지만 메타버스 섹터, 게임주 같은 경우 그리고 게임주 이후에 이런 VR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특수 효과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끌 수 있다. 특히 저도 소그래본을 보니까 특수 효과라는 게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블의 특수 효과 같은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광화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효과를 줬다는 건데 정말 사실감 있게 표현이 다 되고 몰입감 있게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화 쪽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접목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실적이 될 수 있는 시기들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리고 수시적으로도 최근에 메타버스 섹터들 움직이면서 게임주들 움직이면서 드릉드릉 하고 있죠. 역시 이런 영상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져가 보자. 특히 1,000만 넘었을 때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 영화가 끝나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도 계속 노량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영화들 개봉되면서 또 만약에 1,000만 찍고 이러면 계속 이런 영상 기술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의 종목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재 관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3일 동안 이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도 준비해 뒀고요. 또 목요일마다 저희가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란톡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저희 유튜브에서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되시면은 요즘은 알아서 링크가 뜹니다. 들어오시면서 참여 코드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과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황장전에 이제 시황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경제방송을 키면 들을 수 있는 다수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수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절대 돈 못 법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에서 돈 버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올라간 종목들을 삽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종목들을 방송에서 다루니까요. 그리고 요즘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따라하는 게 대부분의 통설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저처럼 이제 소수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장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인 투자 중에서 1년에 수익을 보시는 분들 5%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통계들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방송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 일반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강연에 이번 주 목요일도 오후 4시에 할 예정이니까 유튜브 찾아서 오기 힘드신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강의도 들어보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MK전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4,0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계속 제자리입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이어오고 있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뭐 AI 반도체가 더 커질수록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4,000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다리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물론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정도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올해 반도체 회사들 다 장사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회사들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입니다. 챗GPT를 포함해서 그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또 온디바이스 AI까지 점점 더 반도체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쌓여있는 재고들을 털어내고 이후에 새로운 신규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은 끝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가져갈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마음에 물론 하나 걸리는 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증권방송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셔야 될 게 되게 모순적인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 좋아진다는 게 통설입니다. 근데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이건 사실은 양립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정말 시클리컬 산업이고 경기와 되게 연동이 되어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경기는 둔화되는데 반도체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좀 모순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고 임금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착륙을 한다면 경기가 연착륙이 돼서 크게 경기가 침범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소프트 랜딩 한다면은 충분히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같이 이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죠. 근데 경기 둔화와 반도체는 잘 팔리는 이런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착륙을 믿고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보시면은 만약에 가격이 정말 하방을 뚫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방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뭐 부러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올리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하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한 4%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000원대 매수가 인근 장기 편대 가격까지는 올라갈 건데
13,500원에서 14,000원대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하셔도 된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 어강까지 온 다음에 판단을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누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로템 매수가 32,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 며칠 계속 떨어지네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 방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 계약과 관련돼서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고 또 이 부분이 다시 무효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또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되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세부적인 계약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에 그 전세만 들어가려고 해도 계약금 걸어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 세부적인 사항들도 좀 봐야 되고, 과연 이제 이게 그냥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다고 시킬 수 있는 건지도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는 제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을 갖고 있으면서 이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라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나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걸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 변수는 내가 투자할 수도 있을 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폴란드 계약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럽의 소위 말하는 새로운 계약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사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그 당시에 원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방산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인프라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장기 입형 때만 지지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장기 입형 때가 이탈하지 않는 한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 들어와 있고요. 47,000원 매수가, 비중은 23%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사업인 태양광 덕분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다가 올 한 해 동안은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미국 쪽 대선과 관련해서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내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율로 누르게 된다면은 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선되기 전에 먼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당선이 막상 된다면 좀 빠졌던 기억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뭐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봤을 때 전체적인 업황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사실 빠졌습니다. 빠졌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 26,000원을 찍고 그래도 머리를 조금씩 들고 있고 61선까지는 지금 올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이야기는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만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대선이 정말로 시장 주식판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좀 지켜보자. 만약에 내년 1분기까지 이 종목이 추세를 좀 움직여주고 또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준다면은 장기 입형때 가격대 한 45,000원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방이 깨지면 정말 답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26,000원도 반드시 지켜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기 이평선이 누워있는 45,000원 선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까지 시장 분위기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푸른 기술이고요. 9,200원, 30%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 익절이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현재 구간에서 익절까지 크게 뭐 남진 않았는데 조금 더 보유하면 가능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을 계산하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시간을 계산하는 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프라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거래량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움직였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죽을 종목이었으면 이 하방이 깨졌어야 됩니다. 깨졌어야 되는데 이 하방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내년 한 1, 2월 정도쯤에는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외적 환경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서방에서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기는 남의 나라에 이제 무기 퍼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종전이나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움직일 때도 항상 쌍봉도는 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매수가 인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 이상도 사실 10,000원 인근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니까 좀 한 내년 1월까지 보시고 10,000원 정도 어간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년 1월 그리고 10,000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일단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오늘은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네. 최근에 나온 차 토레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세컨드 차로 지금 저는 이제 승용차를 타는데 세컨드 네. 차로 고민하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토레스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KG 그룹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직원 할인가 안 되나요? 직원 할인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만큼 네. 이제 관심이 있는 차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실제로 도로를 많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토레스하고 이코녹스 중에 이제 쉐보레 이코녹스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레스 EVX도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난 10월에는 48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근데 11월에는 1,667대로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토레스 EV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전기차 특히 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저도 토레스에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저렴한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3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고 올해는 특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짜져가지고 그 해 보조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보조금이 바닥이 나면 못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이연 물량들이 내년 1월에 나올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같은 경우도 대기 수요는 지금 많지만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거의 다 소진돼서 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늘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KG라는 회사에서 하는 자동차 사업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철판이라든지 배터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야 철판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KG그룹사는 보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차도 만들고 KG 스틸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700억 정도 규모의 2차원지도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2차원지하고 철강하고 완성차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슬금슬금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줄이 외국인이죠. 외국인들 살금살금 빨간색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 옆에 끝에가 기관입니다.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보여지고요. 이 끝에 빨간 게 길게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숫자를 안 보실 텐데 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의 바닥부터 싹 잡아가고 항상 말씀드리자 바닥에서 돌아갈 때 여기서 잡아야지 소문에 사야지 뉴스에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거나 어떤 좋은 뉴스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기관들이 수급이 바닥에 잡아갈 때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피땀 눈물 정도가 아니라 진짜 피눈물이 흐르는 2년 반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KG그룹사에서 쌍용차가 인수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나서 바닥 잡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쌍바닥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돌아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차, 2차전지, 철강까지 3박자가 맞춰지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국내 자동차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지만은 지금 수급이 강한 거 바닥권에 돌아올리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000원이면 장기 일평대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 일평대 정도 구간이 일단 1차 목표가를 잡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일단 정고점을 넘어서서 2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 원 정도면은 이 단기적으로 정지 풀렸을 때가 아니고 정지 풀리기 이전 가격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 풀렸을 때 이전 가격에 거래량 가장 많이 터졌던 고점 인근에서 한번 우리가 2만 원까지 보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14,000원대가 되면은 장기 입학대를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리면서 2차 목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 모빌리티가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12,000원, 그리고 2차로는 거래 종료가 되기 직전 가격인 2만 원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종료 함께 저희가 종목을 함께 확인해봤는데 저희 노란톡방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강의도 매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황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궁금증이라든지 또 교육 자료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말이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방송 시간 안에서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앞에 시황 시간에도 증권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즘 이제 말만 이제 욕을 안 했지 되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말 찐득한 이야기들을 여기 노란톡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정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식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수급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항상 뉴스를 보면서 이런 종목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 차트에 그리고 수급에 소문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문에서 뉴스에 팔려고 그러는데 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문을 듣고 미리 매매를 준비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